성형보다 효과 좋은 눈썹 교정. 눈썹이 고민이야? 이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기. 여러분의 인상이 묘하게 촌스러웠던 범인은 오늘 같이 잡아보자. 내 원래 가치관은 태어난 대로 내 본연의 것을 최대한 잘 가꾸면서 살자 였거든? 그래서 눈썹도 원래 되게 수검댕이긴 하지만 그냥 태생 그대로 삐져나온 것들만 정리하면서 지냈었는데 보이지? 되게 두껍고 빼곡하게 차있어. 근데 최근에 눈썹을 좀 싹 갈아엎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어. 바로 노화. 나이가 들면서 두피부터 처지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지. 안 그래도 좁던 눈두덩이가 점점 좁아지는 거야. 인상은 더 세지고 눈화장은 더 답답해 보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더라고. 그래서 내가 찾은 방법으로 공간을 터줬더니 촌스럽고 답답한 인상에서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이미지로 180도 바뀌었어. 그러면 내 눈썹 이렇게 바꿨던 스킬과 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수많은 눈썹을 겪어봤던 그 노하우를 담아서 우리 스동이들의 눈썹 고민들을 싹 해결해주러 가볼까? 그럼 시작해볼게. 스쿨! 원래 내 눈썹이 어떻게 났는지 먼저 파악해보자. 나는 지금 눈썹이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전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눈썹이 되게 두껍고 빽빽하게 차있고 눈두덩이랑 눈썹 사이가 되게 좁아. 지금도 정리한 지 2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내 눈썹이 나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. 한 요 정도까지 눈썹이 나. 그러면 원래 쌍꺼풀 끝과 눈두덩이 사이의 간격은 1cm가 조금 안 돼. 한 0.8cm 정도? 근데 난 여기서 눈썹을 파서 인상을 트이게 함으로써 눈두덩이 너비를 1cm로 만들었어. 이 비포, 애프터 엄청난 인상의 변화가 단 0.2cm 차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이렇게 나처럼 눈썹을 파서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줘야 되는 경우는 나처럼 눈두덩이 사이가 좁거나 이마가 너무 넓거나 추구미가 귀여운 이미지보다는 좀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일 때 이렇게 눈썹을 파주는 게 엄청 도움이 돼. 왜냐면 두꺼운 눈썹이 중안부는 좀 줄어 보이게 해줄 수 있을지언정 세련된 인상과는 거리가 되게 멀어. 좀 성숙하고 분위기 있고 트인 인상을 원한다면 여기를 파줘야 돼. 그래서 내 원래 맨 아랫줄 눈썹 라인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대칭이 맞는지 봐봐. 나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내가 표정을 쓸 때 이쪽 눈썹만 이렇게 자주 올리더라고. 특히 말할 때. 그래서 비대칭으로 보이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식적으로 이쪽 라인을 조금 더 높게 파주고 있어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듬어 볼 텐데 좀 잘못된 상식을 먼저 바로잡고 시작해볼게. 수동이 내 눈썹용 숯가위 써본 적 있어? 이거 나는 완전 비추. 초보자가 쓰면 빵꾸내기 딱 좋게 생겼어. 도구는 따로 살 필요 없이 집에 있는 쪽가위, 쪽집게, 눈썹 칼, 스크류 브러쉬면 충분해. 이 스크류 브러쉬는 이렇게 일자로 된 것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좀 꺾어서 써줘. 한 45도 정도 꺾어주면 그냥 내가 손을 꺾지 않고 슥슥 밀어서 정리해주기 편하거든. 눈썹 칼은 너무 긴 걸 쓰는 건 비추. 손마디 1개 또는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야무지게 쓱쓱 싹싹 해주기가 편하더라고. 자, 이제 본격적인 눈썹 교정이 시작되는데 나에게 맞는 눈썹? 그거 어떻게 그리는 건데 잘 모르겠지. 일단 간격부터 정해보자. 우리가 항상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래서 내가 쌩얼일 때 너무 눈썹이 얇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 간격을 넓혀주는 게 포인트야. 나는 눈썹이 이렇게 자라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로 줄였더니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 없는 선에서 이 위에 더 그릴 수 있는 정도가 된 거거든. 사실 마음 같아서 나 더 올려주고 싶지만 원래 내 눈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.4mm 정도의 두께가 되는 선에서 정리해줬어. 아랫선 가이드라인을 한번 그려볼게. 이때 가이드라인은 원래 내 눈썹 라인을 따라서 몇 mm를 파줄 건지 기준으로 붓펜 라이너 또는 펜슬 라이너로 맨 밑에 선을 정해주는 거야. 나는 원래 눈썹이 여기까지 나지만 지금 다듬은 라인을 따라서 쓱 그려줄게. 이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이 선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없애줄 거기 때문이야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줄 텐데 나는 이쪽 눈썹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살짝 더 파줬어. 일단 나는 이 정도로 아래쪽 가이드라인을 잡아줄게. 그 다음에 내 눈썹의 길이와 쉐입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볼 건데 눈 앞머리는 콧망울
생얼에 됐을 때 일자로 올라오는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좋고 눈썹 사는 입술 끝 그리고 눈동자를 지나는 점에 해주면 비율이 딱 맞아. 그리고 눈썹의 길이! 여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길이를 너무 짧게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. 사실 나는 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. 내가 그랬거든? 왜냐면 생얼 기준으로 눈 길이를 잡아서 그래. 눈썹 길이는 내 입술 끝에서 눈 끝까지로 끝나거든? 그렇게 치면 나는 눈썹이 여기서 끝나야 돼. 황금 비율이라는데 좀 이상하지? 너무 짧지?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는 생얼일 때 예쁜 눈썹 길이지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면 눈 열심히 키우잖아. 열심히 키웠을 때는 비율이 틀어지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메이크업 했을 때 예쁘고 자연스럽게 내가 키워놓은 내가 정의한 내 눈의 길이에 맞는 눈썹 길이로 잡으려면 아이라인 끝 지점과 입술을 이어야 해. 이게 내가 정리해야 되는 눈썹의 가이드라인이야. 이 가이드라인에 부족한 부분은 일단 냅두고 넘치는 부분을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때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넘치는 부분 냅다 눈썹 칼로 싹싹싹싹 다 밀어버리기.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보통 여리여리하고 예쁜 여자 연예인들의 눈썹을 보면 눈썹 결이 한 올 한 올 좀 살아있고 연한 털부터 진한 털까지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잘 되어 있잖아. 근데 얘로 숭공숭공숭공 잘라버리면 약간 김 붙여놓은 것처럼 뚝뚝 끊어져. 예쁜 결감이 안 생긴달까? 그래서 나는 쪽집게로 뽑아주는 걸 추천할게. 그렇게 하면 은은한 솜털은 그대로 남기면서 굵고 안 예쁘게 삐져나온 애들만 정리할 수 있어. 그리고 털들이 성장 주기가 조금씩 달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고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와서 한 1, 2주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덜 지저분해. 또 자랄 때 깎아놓으면 완전 잔디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자라잖아. 쪽집게로 뽑으면 끝선이 얇기 때문에 자랄 때도 덜 보기 싫어. 그래서 나는 쪽집게로 항상 뽑아주는 편인데 지금 보면 내가 뽑아야 되는 거는 요 녀석들이잖아. 처음에 정리할 때 딱 한 번은 귀찮은데 그 이후로는 진짜 편하거든? 진짜 이렇게 쓱쓱쓱쓱 뽑아줄게. 그리고 뽑을 때는 털이 난 방향 그대로 쭉 뽑아줘. 요렇게 한쪽을 싹 깔끔하게 뽑아줬어. 쪽집게로 뽑으면 요렇게 좀 솜털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남아있는 게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좋아.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은 우리 눈썹 모가 얇게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잖아. 여기가 또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. 얘는 요거를 솜털 포함 다 뽑아버리면 김 붙인 것처럼 내고 한 절반만 숱을 친다는 느낌으로 진한 것들 몇 가닥 위주로 뽑아줘. 보면 몇 가닥은 남아있도록. 이렇게 양쪽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. 만약에 처음부터 뽑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, 좀 정리할 게 많다 그러면은 눈썹 칼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고 한 이틀 뒤에 얘네가 짧게 올라와 있거든? 그때 뽑아주면 훨씬 편할 거야.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워주면 눈두덩이는 트이고 내 눈썹 영역에 맞는 눈썹만 남아있을 거야. 그 다음은 길이 다듬기인데 라인을 예쁘게 파놨지만 눈썹이 이렇게 처져서 다시 라인이 덮일 수가 있어. 이 경우에는 눈썹을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면 돼.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여기만 이상하게 길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쪽가위로 하고 잘라주면 돼. 눈썹 모 자체는 예쁜 위치에 나 있지만 길이가 길어서 라인을 덮는 눈썹만 정리해주는 거야. 잠깐! 덩이들 유튜브에 새로운 기능 나온 거 알아? 모바일로 보고 있다면 여기 아래를 넘겨주면 별 모양이 보일 거야. 이게 하입이라는 기능인데 나처럼 조그만 크리에이터의 영상도 내용이 좋다면 더 멀리 퍼질 수 있게 응원해주는 버튼이야. 한 번 누를 때 3번까지 누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버튼 눌러줘. 고마워. 이렇게 딱 필요한 눈썹만 남겨둔 이 상태에서 이제 할 거는 그려주기. 본격적으로 눈썹을 그리기 전에 파우더 처리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주기. 눈썹 열심히 그려도 오후 되면 다 지워져요 한다면 우리 베이스가 좀 많이 촉촉해서 아이브로우가 여기에 픽싱이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? 그래서 뽀송하게 브로우가 여기 사각사각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줘. 브로우는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완전 얇거나 면과 선을 같이 쓸 수 있는 좀 납작한 쉐입의 브로우를 추천할게. 나는 요즘 잘 쓰고 있는 에뛰드 브로우 써줄게 오늘. 얘는 브로우 자체가 굉장히 납작해서 일자로 선을 그려주기도 좋고 눕히면 면적도 채워줄 수 있어. 나는 블랙 헤어지만 브로우 컬러는 이런 토프?
브라운 컬러를 선호해. 원래 눈썹은 푸른기가 돌지만 얘는 좀 부드러운 브라운 느낌이야. 나는 눈썹 모 자체가 살짝 억센 편이고 한 올 한 올 존재감이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연한 컬러로 그려줬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세련된 이미지가 나더라고. 그러면 우리가 눈썹을 요만큼 팠잖아. 다시 원래 눈썹 두께대로 해주려면 위에를 올려 그려줘야겠지. 이때 눈썹 두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눈동자의 절반 정도의 두께가 가장 조화로워. 요쯤까지 올려 그려주면 눈동자의 절반이 딱 될 것 같아.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 정면만 보고 그리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는 눈썹의 꼬리 모양과 옆에서 봤을 때 꼬리 모양이 좀 달라. 그래서 실제로는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일자처럼 보인다라고 그리면 앞에서 봤을 때 살짝 옆구리가 내려가거든? 우리 얼굴엔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옆이랑 앞이랑 같이 봐주면서 어색하지 않게 그려주는 게 중요해. 그리고 펜슬 타입을 쓸 때는 꼭 이렇게 중간중간 풀어주면서 해주기. 아무래도 펜슬은 왁스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겹쳐 발랐을 때 좀 뭉칠 수 있어. 그래서 뭉친 거를 이렇게 탁탁탁 털어주는 느낌으로 쓸어주는 거지. 눈 앞머리는 진짜 살짝만 스치고 브러쉬로 털어줘. 이 앞머리가 털이 연했다가 점점 진해지는 게 원래 눈썹 결의 법칙이잖아. 그걸 거스르지 않고 싹싹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야. 윗부분까지 그리니까 원래 내 눈썹이 전체적으로 리프팅 되어 보이지? 지금 검정 눈썹에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를 그린 게 이런 느낌이고 조금 더 청순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눈썹을 탈색한 후에 브라운 컬러로 그려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여리여리 청순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어. 그리고 주의할 점이 빈 부분만 채워 그리면 컬러가 이질감이 들 수 있으니까 원래 눈썹이 있는 부분도 스크류 브러쉬로 털면서 같이 지나가주기. 그래야 좀 면처럼 채워지거든.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아무리 헤어 컬러가 블랙이어도 나처럼 눈썹 모가 좀 진한 경우에는 브로우 컬러명에 그레이 들어간 건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. 약간 그 푸르딩딩한 느낌이 더 강조되더라고. 그리고 이왕이면 채도가 쨍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흰기 섞인 밀키한 컬러가 자연스러워. 내가 쓴 에뛰드 더스티 토프가 딱 그런 색이라서 뭐 살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 제품으로 같이 사봐도 좋을 것 같아. 가성비도 좋거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눈썹을 뽑았던 부분이 조금 푸르딩딩할 수 있어. 원래 털이 있었던 부분이니까. 그때는 이런 쉐딩 컬러 중에 좀 획기 많이 섞인 이런 컬러 있잖아.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아래쪽 뽑은 라인을 쓱쓱 싹싹 지나가줘. 그냥 여기 부분에 브라운 섀도우로 살짝 연결해주는 느낌? 이렇게 최근에 내 인상을 싹 세련되고 고급지게 바꿔준 눈썹 비결 같이 풀어봤고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놓은 눈썹 관리도 중요하잖아. 한 번 하고 끝이면 이 고생을 안 했지. 눈썹은 유지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거든. 나는 밤에 스킨케어 할 때 범위에서 벗어난 녀석들이 나와 있다. 그러면 이제 한두 가닥씩 뽑아줘. 그것만 해줘도 유지 완전 가능해요. 정말 간편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. 성형 다 필요 없어. 눈썹만 바꿔줘도 수동이들이 원하는 인상, 원하는 추구미로 충분히 바뀔 수 있어. 혹시 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댓글 달아줘. 그럼